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우입니다. 오늘은 10월 8일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제는 비가 왔던 것 같은데, 제가 오늘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이제 이 방송을 좀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성적으로 가는 전형이 아니죠. 그런데도 성적으로 뽑는 것 같죠. 그죠?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좋을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학부모들은 내 아이는 성적이 좀 나빠도 성격이 좋으니까 괜찮을 것 같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학부모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포기한 경향이 있다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아이는 입시 전형이 학생부 교과가 있고 종합이 있고 논술도 있고 뭐 수능이 있다는 걸 알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이없는 거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너무 간단하잖아요. 학교 생활만 잘하면 된다라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 생활만 잘하면 된다는데 내 아이는 또 성격도 좋아. 성격도 좋아서 밝아. 그리고 좀 뭐라고 하죠? 상대적으로 좀 처지는 아이들을 잘 보살펴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아이들에게 상담력도 좀 해주는, 뭐 애들은 어쨌든 고민이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면 뭐 개인 고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상담도 잘 해줘. 근데 이 아이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면, 별것도 없어. 이게 웃기죠? 그런데 성적이 뭐 예를 들어 보통 뭐 1등급이야 좀 그나마 적어주니까 그렇다 치고 뭐 2등급 후반대이거나 아니면 3, 4등급에서 특히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3, 4, 5등급에서 성격도 좋고 다 좋은데 또 이 집에서 물어보면 애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요. 나름대로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얘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면 별반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가장 큰 이유는 얘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말로 준비한다고 하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모르는 거죠. 그러면 학교에서 그럼 알려주면 되지 않냐고. 분명히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줬을 겁니다. 안 알려줬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아니,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댓글에 보니까 저 멀리 이 서울 쪽에서 보면 잘 보이지도 않는 매우 깊은 시골에 있는 학교에서는 뭐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줬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이런 게 있는 거죠. 이 교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는 쟤는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닫아버려요. 이런 경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 이럴 때 이제 결국은 이 아이가 헤쳐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학교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그 교사들이 참 희한하게도 모여있는 그 고등학교에 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 말은. 실제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굉장히 저 멀리에 있는 시골 학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도 안 돼. 뭐 이렇게 하고서 아예 자포자기 하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 선생님이 매우 고달픕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고달프다는 얘기는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는 얘기는 정말로 일이 치일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안 하니까 나도 안 하게 되는 그런 학교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있다고 예전에 댓글에 있었고, 근데 그 엄마죠. 그 어머니의 상태가
너무 좀 간절한 것 같아서 사무실로 전화하라 그랬고, 제가 댓글에 사무실로 전화 주세요라고 하고, 해놓으면 제가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이제 나중에 다시 전화를 걸었던,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듣고, 그럼 어머니, 그런 경우는 이러이런 건데, 혹시 학교에서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하기는 좀 부적절해서, 그 얘기는 디테일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어머니, 그런 경우는 혹시 이러이러한 게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던가요? 그랬더니, 예, 그건 하던가요?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떤 부분은, 제가 이미 책 쓴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떻게 제출해서, 뭐뭐를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훨씬 더 좋은 학교 생활 기록부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이가 뭐뭐뭐를 꼭 해주세요. 이런 말을 이제 했었습니다. 왜냐면 그 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갈 생각이 별로 없는, 대학을 보낼 생각이 별로 없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런 학교도 분명히 있긴 있더라.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 학교가 정말로 존재한다는 거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그 엄마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보니까, 그랬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시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학교의 경우에 그렇게 준비하지 않는다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 생활만 열심히 한다는 것은 보면 학교에 갔다가 학교에서 수업하죠. 그리고 이 아이는 분명히 성격이 좋을 거니까 특별한 문제 없이 학교 생활을 했을 겁니다. 또 수업 시간에도 남들처럼 무조건 퍼져 자는 애들은 어쨌든 반 정도에 퍼져 잔다고 하면 어쨌든 그 위쪽에 있는 아이일 테니까 5등급이라면 3, 4등급이라면 그러면 그렇게까지 퍼져 자진 않거든요. 애들이 어쨌든 수업을 따라가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런 게 있는 거죠. 수업에서 그렇게 따라간다 그래서 그 아이를 다 기록해 주진 못하죠. 이유는 그런 아이들이 몇몇이 있거든요. 공부를 아주 잘하는 1등 아이, 2등 아이가 있는 거고 또 3등, 4등, 5등, 6등의 아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30%, 그러니까 1등급이 4%고 2등급이 7%고 3등급이 12%니까 합치면 23%잖아요. 그 23%면 한 반에 30명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6명까지가 3등급인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6명, 7명까지가 그 정도의 아이들이니까 그 정도 아이들은 잠 안 자거든요. 열심히 따라가려고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아이들이 많잖아요. 한 학교에 보면 10개 반이라고 6, 70명이나 되는 인원 아니에요.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려니까 그 정도의 아이들은 전국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전국의 고등학교가 어쨌든 1800개가, 그러니까 235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특성화고 빼고 빼고 나면 어쨌든 1800개나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학을 들어갈 때 보면 이게 이제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으니까 수시가 어찌됐건 한 7, 80% 아니에요? 지금 이번 연도 따지면 어쨌든 80% 정도 되는 거죠. 수시가. 또 정시가 20%인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학교마다 틀리니까 학교마다 여러 가지 틀리죠. 조건이. 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이가 그냥 보통적으로 보통 학교 다니는 그 정도의 생활 갖고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알고 있었던 우리 학교 갔다가 집에 와서 또 필요하다면 학원도 가고 이 정도의 생활 갖고는 너무 뻔하디 뻔한 학교 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전에는 아무 짓도 안 했어도 학교에서 아무 짓도 안 했어도 노 프라블럼이잖아요. 그냥 학교 다니고 학원 가고. 왜냐면 수능 한 번만 잘 치르면 끝났으니까. 하지만 지금의 학교 생활은 전혀 다른 구조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애가 한 반에 어쨌든 10명은 있어요. 그러면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수업 시간에 안 퍼져 자고 어쨌든 나름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이라도 하는 학생들요. 그러면 일반고에서.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있는 학교에서 어쨌든 자기 학교 생활 기록부가 좋게 하려면 먼저 이제 수업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예전처럼 우리 엄마 아빠가 학교 다녔을 때처럼
이렇게 이제 강의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모둠 수업이라는 게 있죠. 또 요즘 같으면 이제 수행평가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매우 중요해져 가고 있잖아요. 어디는 한 50%도 그러니까 수행평가라 그래요. 서울에 있는 학교들 보면. 그러면 수행평가가 50%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 50점이고 수행평가가 50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성적만 열심히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수행평가 50점을 잘 맞기 위한 것도 있죠. 물론 이런 것도 이 교사가 이제 수행평가를 주는 데 있어서 뭐 30점을 기본으로 한다든지 또는 40점을 기본으로 하고 또는 45점을 기본으로 하고 이 점수를 뭐 잘했든 못했든 잘해내 50점 못하네 뭐 49점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렇지만 어쨌든 이 아이가 보여온 수행평가에서 보여진 이 아이의 능력치는 우리 학부모들이 봐도 아실 겁니다. 얘가 준비해온 게 열심히 해온 아이, 또 적극적으로 해온 아이 눈에 띄겠죠. 당연히 준비가 철저히 한 아이도 눈에 띄고요. 또 당연히 얘는 이런 거 그냥 환경 뭐에 대해서 써오라고 하니까 얘는 무슨 자료조사나 연구조사 자료까지 쭈쭈룩 만들어져 있어요. 얘 봐라. 이러면서 이제 보게 되죠. 당연히 이게 어떤 게 더 높게 수행평가를 평가해 주죠? 당연히 수행평가에서 더 노력한 아이. 얘는 비록 보통 시험에서는 3등급 정도뿐이 안 되지만 얘가 써온 수행평가의 내용들을 보니까 1등급에 준할 만큼 써져 있더라. 이건 굉장히 노력하는 자세죠. 그러니까 공부를 못해도 선발하는 건 맞지만 학업 역량만큼은 있어야 된다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인 거거든요. 성적이야 내가 뭐 안 해왔든 아니면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든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행평가는 다른 거죠. 왜냐하면 길게 오랫동안 시간을 준 거 아니에요.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3일이 됐든 딸랑 50분 수험 치는 것보다는 더 긴 시간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용이 전혀 다른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이 아이의 역량이 평가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일일이 선생님이 그때마다 따로따로 기록해 두었다면 다행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기록해 놓은 선생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여기에 들였던 노력이나 이것을 통해서 배우고 느꼈던 것들을 수행평가 내에서도 쓰는 날이 있다면 쓰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때 내가 기울였던 노력이나 열정이나 나의 태도나 어떤 이런 것들을 따로 기록해 둘 필요가 있는 거죠. 이래서 제가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어필해야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업 중에 내가 그때 이거를 보고서 뭐 수업 중에 질문을 통해서 내가 그때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라든지 뭔가 어쨌든 방법을 고안해 내야 되는 거죠. 이래서 질문,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듯이 질문이 매우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하니까 한두 끝도 없이 나갈 것 같네, 진도가.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 생활을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 이것을 학교가 알아서 해줘라라고 하는 걸로는 지금의 교육 방법이 조금 바뀌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통의 기업에 가서 기업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죠. 누가 뭐 레포트를 써오든 소논문을 쓰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만큼 그보다 더 좋은 아이가 없겠죠. 또 뭐 학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둠 수업에서의 이 아이의 태도나 이 아이의 적극성이나 이 아이가 남을 도와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이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매우 어려운 전형인 거는 맞죠. 왜냐하면 이전처럼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수업만 쳐다보고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 안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노력해 가는 그 뭔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 학부모들이 생각할 때 어떨 때는
아니 성적이 아니라면서 왜 성적으로 뽑아? 이게 가만히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질문이라도 더 많은 거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수행평가도 더 잘해오고, 공부 잘하는 애가 모든 수업도 더 열심히 하게 돼. 이런 거죠. 그러면 이런 조건이 생기는 거죠. 내가 공부를 못하는데 모든 수업도 잘하고 수행평가도 잘하고 뭐 학교에서 하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질문도 잘하고 하면 괜찮냐? 당연히 괜찮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생각할 때. 그런 아이들이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고 한 학교에 있어봤자 한 학년에 뭐 몇 명 있을까 말까 한 거죠. 아니 한 반에 한 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니 우리 예전에 6, 70명 한 반에 그렇게 많은 아이들 중에도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 중간 애들이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를 보시면 지금도 똑같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가끔 공부를 못하는데 활동력이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 있죠. 여기서 활동력은 까불거린다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공부는 저 사람은 저 애는 왜 공부를 못하지? 이해 안 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뭐 머리도 굵고, 그러니까 머리가 굵다는 건 머리가 크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숙 정도도 그렇고, 우리하고 틀려. 이런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뭐 저보다 한 살인가 두 살이 많았던 사람도 있었고 뭐 이랬어요.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역량치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판별하겠다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인데, 여전히 그냥 우리 아이도 성적이 안 되니까 나는 안 쳐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 생활을 남들과 거의 비슷하게 한다는 거죠. 못하는 건 아니죠. 남들과 비슷하게 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 아이보에 성적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기를 원하잖아요. 원하려니까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더 잘해야 되는 거죠. 더 잘해야 된다는 것은 수업 시에는 그렇게 좀 전에 얘기했던 방식대로 하는 거고, 창체 활동 역시 그렇다는 거고, 창체 활동 역시 예를 들어 뭐 요즘에 그 뭐라고 하죠? 아니 그따 빼고 봉사 활동의 경우에도 1학년 때는 정말로 다양한 거를 좀 해보고, 근데 해봐도 나는 멘토링 하는 것만 너무 좋아. 뭐 청소년 문화센터에 가서, 또는 나는 뭐 고아원만 가는 게 좋아. 또는 나는 뭐 요양원에 가서 이렇게 어른들 뭐 씻겨주거나 아니면 뭔가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그것대로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지만,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경우에는 봉사활동도 다양한 봉사활동이 좋겠죠. 왜냐하면 봉사활동을 통해서 성장하라고 인격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생활에 대한 뭔가를 좀 깨달아서 그것을 다시 공부로 가져와서 학업에도 더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이게 좋은 거죠. 제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다고 할 때 이 아이의 역량이 매우 뛰어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성적이 안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또는 우리 학부모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매우 많습니다. 고정관념을 파괴를 하시기 전에 우리 엄마 아빠가 학교에서 생활했을 때의 아이들 상태를 최상위권 아이, 그 반에서라도 최상위권 아이, 중간 아이, 하위권 아이, 또 아이들의 성격 따라 약간씩 달라지죠. 그 아이들의 분포를 놓고 보면, 그런 것들을 유추해 보면, 이런 거구나. 내 아이가 지금 그러니까 열심히는 해. 열심히 하죠. 3, 4, 5등급 열심히 합니다. 안 하는 애들 아닌데, 문제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거죠. 하는 데만큼. 근데 문제는 그 학교 생활을 더 빛나게 하는 조건들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매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쩌다 한 번 하고서 나 그때 한 번 했으니까 이제 안 해 라든지 이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안타까울 때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얘는 요때 요것만 건드려 줬으면, 얘는 성적이 3등급 일반고에서 3등급 4등급 분이 안 되는데
아, 얘는 그 당시에 요거만 건드려줬으면, 아니, 얘는 뭐 중앙대도 가고, 뭐 더 좋은 대학, 뭐 국민대가 됐든, 아니, 그러니까 국민대든 중앙대든, 경희대든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때 이 아이가 뭔가를 하는 활동 중에 누군가가,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됐던 아빠든 엄마든 누군가가 그 용기를 좌절시키는 얘기를 뭔가를 하나 해버리죠. 야, 그게 뭐 도움이 돼? 내신이지. 이렇게 하면 이제 애가, 아니, 그렇게 하다가 성적도 좋아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는 아이를 선발하겠다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전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만난 입학사정관들이나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의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이를 이렇게 학교생활 기록부를 뒤적여 보면, 안타까운 학생들이 있는 거죠. 아, 1학년 때 얘는 이랬는데 왜 성적은 조금 빼니 안 올라갔는데 학교 생활은 왜 팍 죽었지? 왜지? 뭔 이유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이는 누군가한테 이상한 자극을 받은 거죠. 이럴 때 이제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엄마 아빠들은 회사 생활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들어올 때는 별 볼 일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사람들도 나오지만 또 하나는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열심히 하는 정도가 남하고 다를 만큼의 열심의 정도가 다르죠. 태도나 자세 역시도 좋습니다. 이러니 주위 사람들이 이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더 장기적으로 간다고 하면 더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되겠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런 학생들을 선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 갈 때 우리 학부모님들은 아이가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죠. 그 아이는 분명히 준비한다고 할 겁니다. 근데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태. 왜냐하면 남들 하는 것만큼만 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러니까 두드러지지가 않죠. 그러니 학교생활 기록부도 남들만큼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근데 성적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남들 그 이상의 기록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기록물을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나의 기록이 따로 필요하다는 것이고 내가 수업에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거, 창체활동에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거,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행해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그게 그 내신 그 시험, 지필고사가 이제 거의 끝났거나 어쨌든 그렇게 되었을 텐데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따지고 보면 시험 기간 2주 따지죠. 시험 일주일 보죠. 또 수업 나가야죠. 그런 상태에서 있었던 또 수행평가 해야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 보면 요때가 가장 중요할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잘했을 때 그것이 다시 그런 학교 생활이나 이런 태도가 유지되었을 때 기말고사에서도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여파의 영향으로 선생님도 그 기억 속에 더 남겠죠. 당연히 기록물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학교마다 틀리고 아이마다 틀리지만 제가 우리 엄마 아빠들 또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지금 알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또 누군가가 성적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오산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럼 성적이 매번 이렇게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처음에 5등급이었다가 끝까지도 5등급이었다라고 하는 애도 괜찮겠냐. 근데 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진행해 가면 아이 성적이 올랐을 겁니다. 무조건. 오르지 않은 애들은 정말 몇만 명 중에 한 명일 겁니다. 오릅니다. 오를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요. 왜? 성적은 내가 투자한 시간 대비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또 내가 집중한 시간 대비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당연히 내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그래서 늘상 성적보다 아이의 태도나 수업의 어떤 학교 생활의 충실도나 이런 것들이 이 아이가 갖고 있는 학업 역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유는 결국 그렇게 하게 되면 성적도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주는 것은 확신입니다. 확신. 아이들에게 가장 줄 수 있는 것은 확신입니다. 내가 이렇게 내 성적, 그래 내 성적은 아직 모르겠고 난 이렇게는 할게. 그 확신. 그렇게 해도 성적이 올라갈 수도 있고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확신. 이 확신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합니다. 진짜라니까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하고 나서 아이들 성적 안 오른 아이들 없어요. 무조건 오릅니다. 왜? 자기 확신이 생겼거든요. 자기 확신. 내가 이렇게 하면 정말 된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아니야. 가능합니다. 이 확신이 주어졌을 때 성적이 오릅니다. 그런 거죠. 네, 제가 오늘도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강의가 있고 해서 지금 좀 늦은 시간에 찍고 있긴 한데요. 우리 직원들 오기 전 늦은 시간. 어쨌든 빨리 해서 올려놓고 또 출장을 가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